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오후 시면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2600이 이제 40포인트, 43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 부분들 보면 삼성전자하고 시총 상위 종목군 조금 움직여 버리니까 2600, 지금 어떻게 보면 반올림 해도 좀 무리하게 본다면 2600에 거의 근접했죠. 오늘은 2600 파동 가느냐 안 가느냐, 어차피 2500 파동 부분들은 목표치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2600 파동도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인데 기관들은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죠. 특히 대형주 라인하고 이쪽 부분에서 기관들은 지난달에 방송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0월 달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수를 한 2조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특히 기관 창구에서 차익 거래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물을 한 1조 8천억 정도 매도했다는 얘기를 방송 제목으로 제가 하루 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장에서 완전 소외를 받은 외국인 지수 플레이가 모두 지금 컨트롤 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포인트 43포인트 남았습니다. 그쪽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은 지수 올라왔더라도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군 추세 있죠. 추선 일반 개인 투자자분이 쉽게 알 수 있는 5일선, 21선 이 정도 기준선 잡고 그걸 깨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홀딩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시나리오로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아침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유동성 측면 부분들이 지금 예전에 매년 들어오는 자산이 그 주식이라든 채권 쪽에서 들어가는 자산이 약 2천억 달러 정도 있는데 올해에는 거의 6천억 달러, 5천억대 중후반 정도까지 증가하면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져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 부분들 계속 확장이 되는데 이건 초기 모습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원하는 모습, 나중에 이제 대출 활성화되고 민간 경기 활성화되고 여기서 돈 자체가 화폐 승수 효과 부분도 일으키면서 이제 크게 움직이는 장세에 아직 워밍업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좀 되면서 규제 완화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죠. 그래서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가장 큰 자금 부분들은 달러, 유로화, 엔화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자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물론 달러는 자산 축소 부분들 하지만 그 완급 조절을 좀 하고 있죠. 완급 조절 부분들 하고 있고, 유로화는 9개월 연장해놨고, 엔화는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어떻게 버블 부분들 다음에 이제 올림픽 때까지 계속 이 버블을 키우는 역할 부분들 좀 하겠죠. 그래서 지수 2644포인트 남았습니다. 이것도 과정이에요. 과정이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도 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매수 보험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한 900억 정도, 삼성 SDI에 890억, 그 다음 삼성전자는 640억, LG 340억, KB금융이 180억 정도 현물 매수가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지수가 지금 2600선에서 한 43포인트 남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제가 지난달하고 중간중간 한두 번씩 얘기해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 보는 그 종합지수 부분들은 신고가 파동이지만 이걸 또 외국인들은 보는 차트로 바꾸면 아직 신고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1000 얘기를 드렸는데 1100 약간 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포인트까지 아마 2600선을 터치를 하면 외국인들이 보는 기준으로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한번 땡기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보면 다음 주가 또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이번 달에 한번 그 옵션 만기를 이용해서 털어내느냐, 아니면 다음 달에는 선물하시면 동시 만기 큰 장이 오죠. 이때까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슈팅 부분들이 나왔을 때 자사주 소각 부분들, 매입 부분들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환차익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배당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차익 부분도 세 가지 다 트리플 다 걸려 있다겠죠. 그냥 어느 쪽 카드 부분들을 현재 주가 부분들 300만원 정도는 터치를 한번 할 정도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올려도 상관없고 옆으로 횡보해도 상관없고 왜 시간 끌어놓고 이걸 가지고 이번 달 이번 달 옵션 만기와 다음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부분들의 이 시총 상위 1위 종목군을 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어떤 플레이어, 아주 중요한 핵심 카드죠. 이걸 가지고 장세에 따라서 선물 가지고 차익 실현 부분도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기간은 아주 뭡니까? 엇박자 제대로 탔고 엉뚱하게 선물 옵션 가지고만, 선물 옵션도 저렇게 하면 현물의 주도권 부분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웬만히 포지션을 함부로 잘못 썼다가는 한번 된통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음 달까지 이걸 옆으로 끌어도 되고 횡보시켜도 되고, 아니면 뭡니까? 다음 달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장세를 흔드는 역할을 얼마든지 다양한 카드 부분들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수 자체는 외국인들이 보는 차트 부분들로는 조금 더 여지가 남아 있다. 10포인트 샷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10포인트 정도. 그래서 2600선 정도까지 한번 터치 가능성 부분을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쪽을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주 쪽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입니다. 추세 부분들 깨지기 전까지. 그리고 전기전자 쪽 섹터 부분들 얘기를 드렸을 때 어제 반등폭부들 있던 종목군은 3, 4분기 부채한도 협상 부분들이 3개월 열렸을 때 주도했던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이 최근 한 달 사이 정도 좀 조정을 좀 보였죠. 한미약품 같은 게 그런 케이스예요. 조정 보였다가 다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동성 부분이 약간 열리니까 반등 나오기 시작하죠. 다 일단 기준 부분들은 이번에 박스권 부분들 돌파를 시도하느냐, 이 정도 가격, 그리고 차라리 박스권 돌파 후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9만원 정도가 이번에 그 정고점 수준이죠. 여기 안착이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처럼. 그래서 이 정고점 수준 부분을 하면 일부 차익 실현 부분들은 일단 콜이고, 그 다음에 종합지수가 2600선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신용잔고 부분들 계속 얘기 드리죠. 이건 좀 부담이래요. 항상 외국인들이 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지금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현물 부분도 지금 30%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사주 매입 부분을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로 해서 지수를 컨트롤할 때 삼성전자를 올려도 되고 빼도 돼요. 이미 가벼워져 버렸거든요. 이미 가벼워진 상태이고 빼더라도 그 밑에서 자사주 부분들을 좀 받아주기 때문에 별로 큰 걱정 부분들 아니에요. 이미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차익도 나 있고 환차익도 나 있고 그다음 배당 차익 부분들 다 이미 확정 부분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수로 한번 흔들고 싶어? 너희들 신용장구가 지금 코스닥이 4조 4천억에 넘어섰습니다. 지난번에 거의 4조 5천억대가 최대 맥스였어요. 코스피는 4조 3천억 신용장구고, 그래서 양쪽에 신용장구가 8조 6천억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2600선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다음 주 옵션 만기하고 이번에 여러분들 연준의장 이제 내일 정도 이제 발표가 나오죠. 연준의장 파월이 됐을 경우, 그 다음에 테일러가 됐을 경우, 이걸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심플하게 잡아드렸죠. 파월이 됐을 경우는 오케이, 한 번 더 슈팅. 그러면 그 다음에 테일러가 됐으면 테일러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퀘스천이 된다고 하면 일단 옵션 만기 때까지 한번 이 지수 플레이 부분들 가지고 좀 놀다가 테일러 부분들이 일단 잠깐 눌림목 부분 나오고 이런 식의 파동 부분도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 옵션 만기라 다음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현물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삼성전자 시총 1위 종목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패를 다 쓸 수가 있어요. 다양한 패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 투자자들 그 패 부분들 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제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 IT가 또 주도주 맞아요. 2600선까지 터치 가능성 부분 아주 높고, 기준선 부분들 잡아놓고 이 기준선 부분들 5일선이든 21선 최소한 정고점 이 가격대 부분들을 잡아놓고 그 가격들을 하회를 했을 때는 일단 차익 챙겨놓는 거 무조건 챙겨놓고, 시장에서 오늘 코스닥 종목군들도 일부 반등 부분들이 나왔죠. 어제 그제 제가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었죠. 거기 연관된 종목군도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제 관심 종목이 있는 종목군 그 전에
그 시장 부분들 이끌었던 종목군들은 신라젠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HLB라는 종목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HLB가 오늘 8% 올라왔고 메디포스트 8% 근접했고 IG라는 종목이 7% 정도 올라왔어요. 거기 내에서도 서로 돌아가면서 상승 파동 부분들을 한 5% 7% 그냥 올려버려요. 계속 올리고 있어. 계속 상승 파동 부분 올리면서 그 외로 이쪽 그 장비인데 장비 관련해서 통신 장비도 일부 종목군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일부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코스닥도 올라와요. 코스닥이 지금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 주도 흐름 바이티, BT 관련된 그 다음에 장비 관련된 종목 움직이는데 항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앞에 대형주 라인이 어떤 시나리오 부분들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장세 부분들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수 자체가 보면 이렇게 지수의 오버슈팅 부분이 나오면 이런 훈중 효과, 선순환 효과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죠. 코스닥도 그 연장선에 있죠. 경기 민감, 시총 상위 종목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쪽 반등 따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 따라가요. 그 선상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중순 1차적으로 우리가 볼 부분은 12월 중순 12월 달 중순 전후부터는 코스닥이 아주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고 1차적으로 보면 코스닥 주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케이스고 그 전에 이제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패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 해놓고 지수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 파생 쪽에서 수익을 더 챙기는 장이 될 건지 아니면 현물 부분들을 일단 챙겨놓고 파생총을 약간 흔들고 신고가 부분에는 N자 파동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 파동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수는 약간 눌러놓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부분들을 한번 당길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제가 그 상황 부분들 보면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2600포인트까지 43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로 오늘 좀 마지막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수 자체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1900선이 작년 올해 초에 1900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2000선 넘었고 지금 2500, 2600선까지 올라왔어요. 현기증이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달부터 여러분들 지수 3000 어려울까요? 그 기대 부분도 여러분들 계속 키우십시오. 그 유동성 2007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주식과 채권 쪽에 돌아다니는 자금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2천억대였는데 5천억대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규모 자체가 틀리죠.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고 7년의 박스권을 그냥 장대 양봉으로 뚫었어요. 일반 개인 종목도 보면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진행되다가 강대 양봉으로 뚫게 되면 계속 추세 이어가 버리죠. 잠깐 쉬다가 눌림목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갇혀있던 추세 부분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코스닥도 그런 개념이고 코스피도 그런 개념 부분들이고 근데 나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2600도 2500도 후들거렸는데 2300도 후들거렸는데 신고가 나니까 계속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00선에 대한 기대감, 애지몽 7월달부터 얘기해드렸습니다. 변동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단지 우리가 완급 조절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까 아침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부분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 놓고 옵션 만기 때 외국인들 어떻게 차익을 챙겨갈지 아니면 다음 달에 선물옵션 옵션 만기 때 차익 부분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전략 부분이에요. 외국인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플레이 부분들 기본 매매 부분들은 뭡니까? 30% 이상의 우리나라 현물을 꽉 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 부분들이 있으니까 IT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그냥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이렇게 판 자체가 커지면 코스닥 지금 7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죠. 750 별로 걱정 안 돼요. 750 갈 때 우리가 이번엔 삼성전자 움직이는 파동처럼 이렇게 강한 주도주 파동 부분들이 끌어가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 부분들의 기대감 자체를 계속 키워나가는 단지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이번 달 옵션 만기나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 때 외국인들은 현물을 쥐고 있고 삼성전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수 업에 능락시키는 것은 우리가 불과 한 3, 4개월 전에 봤죠.
박스권 부분 할 때 그 컨트롤하는 모습 보셨죠? 식은 종목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신용잔고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것도 저가지고 이상한 종목군에 신용 몰빵해버리면 이 파동 부분에서 엇박자로 완벽하게 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전체 투자비 중에 30% 정도는 20-30% 정도 최소한 대형주 경기 민간주 섹터 부분들을 가지고 가자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기관도 소외받는 장세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방송 들으시면 소외받는다고 너무 한탄해하지 마시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다는 파동 부분들 3천 파동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확대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11월 1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많은 클릭 부분들 많이 말씀드리고요. 3천 어려울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